하지마비가 대소변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심한 추간판 탈출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네, 안녕하세요. 손해배상과 보험 전문 변호사 변집사TV의 한세영 변호사입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몸에 장애가 남은 경우에 그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후유장애 보험이라고 합니다. 이 보험의 약관에는요, 장애 분류표라는 것이 있는데 이 장애 분류표는 무엇이냐면 내 몸의 상태가 구체적으로 약관상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 구분해주는 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표도 약관이기 때문에 약관규제법이나 상법에 적용을 받고요. 법원에서 약관의 해석이 애매할 때는 이렇게 해석하라 라고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선고된 판결 중에서요, 심한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부분을 대법원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사실관계를 설명드리면 A씨가 2012년경에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에는요, 심한 추간판 탈출증에 해당하면 장애지급률 2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관은요, 어떤 경우가 심한 추간판 탈출증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자, 심한 추간판 탈출증이란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거나 1마디를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 으로 인하여 하지의 현전 마비 또는 대소변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마미신경 증후군은요, 간단하게 이 허리에 있는 마미, 그러니까 말의 꼬리처럼 생긴 신경근이 있는데 이 신경근이 압박되거나 손상돼서 다리의 감각이 이상해진다거나 아니면 마비 증상이 오는 대소변 장애가 오는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자, 계속해서 A씨가요, 사고로 인해서 이 추간판 2마디를 수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비 증상이나 대소변 장애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 A씨가 약관을 보니까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한 경우에는 심한 추간판 탈출증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험사에게 심한 추간판 탈출증에 해당하는 지급률 20%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이것을 거절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A씨는 소송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죠. 자, 약관을 문헌상 해석해보면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거나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 끊어서 해석하면 2마디 이상 수술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심한 추간판 탈출증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한 거죠. 2마디 이상 수술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되는 것은 아니고 2마디 이상 수술하고 마찬가지로 하지마비나 대소변 장애가 있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A씨가 설령 보험사의 주장처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약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므로 나에게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자, 이 소송의 2심 법원은요, 그러니까 항소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상고를 했고 대법원은 2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어서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대법원도 이 심한 추간판 탈출증 이 해당 규정의 문헌 자체가 애매함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심한 추간판 탈출증 해당 규정만 딱 떼내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장애 분류표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논리적인 맥락 속에서 해석을 해보면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한 경우에도 하지, 그러니까 다리에 마비 증상이 있거나 대소변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심한 추간판 탈출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는 해석할 수 없고 오로지 한 가지 의미, 2마디를 수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하지마비가 대소변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심한 추간판 탈출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이 경우는 한 가지 의미로만 해석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씨가 하지마비나 대소변 장애가 없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판결이죠. 그리고 이 사건의 약관과 비슷한 형식과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장애 분류표 나머지 부분에도 있기 때문에 유사한 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한편 최근에 판매되고 있는 보험 상품의 장애 분류표에는 해당 내용이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판매되고 있는 보험 상품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은요, 과거의 개인보험 장애분류표 상의 심한 추간판 탈출증 부분을 대법원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고액의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의뢰
이 약관의 해석이 문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꼭 고액의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는 미리 전문가들과 한번 상담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보셨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집사TV의 한세영 변호사였습니다.